인간이란 대체 뭘까요?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나는 누구지?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. 정말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.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. 아주 오래전 한 철학자가 내놓은 대답 하나가 무려 2000년 넘게 서양 전체의 생각을 좌우했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.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린 인간 설계도. 이 엄청난 아이디어가 2, 3천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어떻게 세상을 여행하고 또 바꿔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.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? 이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파고들었거든요.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정말 한 방이 있었습니다.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.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. 아니, 정치적 동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? 쉽게 말해서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.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진짜 인간이 된다는 거죠.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인간 설계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그는 인간의 본질을 딱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그냥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무언가 목표, 즉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. 그럼 그 목표는 어떻게 찾고 이룰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서 우리 인간의 필살기, 이성이 등장하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평생을 바쳐 추구해야 할 그 궁극적인 목적, 그리스어로 텔로스라고 하는데요. 그게 과연 뭘까요?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습니다. 아, 근데 여기서 잠깐 에우다이모니아를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이건 뭐 맛있는 거 먹고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. 이성을 사용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활짝 꽃피우는 상태, 그러니까 최고의 나를 실현하는 충만한 삶,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진 이 강력한 아이디어가 시간이라는 강물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그 2, 3천 년간의 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흐름을 보세요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된 이 생각의 물줄기는 스토아 학파를 거쳐 중세 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 기독교 신학과 그야말로 완벽하게 합쳐집니다. 거의 2000년 동안 서양 생각의 기본값이었던 거예요. 그런데 18세기에 칸트라는 엄청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거대한 흐름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.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역할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데요. 딱 한 가지,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바꿉니다. 뭐냐면 인간의 최종 목적지를 이 땅에서의 충만한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신과의 만남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죠. 그러니까 아퀴나스의 전략은 이거예요.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, 덕을 쌓는 삶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가져옵니다. 하지만 그 최종 목적지를 지상에서 천상으로, 현세에서 내세로 그 방향을 싹 틀어버린 거죠. 정말 절묘하죠?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 공동체 중심의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바로 나라는 존재, 즉 개인의 발견이라는 엄청난 사건 때문이었죠. 이 둘의 차이 정말 극명하게 느껴지시죠?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은 공동체라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이었다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 칸트에게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우주였던 겁니다.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의무가 나를 완성시킨다고 본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수천 년에 걸친 핑퐁 같은 논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왜 우리는 2024년에도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? 사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에 대한 서양의 거의 모든 생각은요,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려놓은 이 거대한 설계도에 찬성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이야기였습니다.
그의 생각은 말 그대로 서양 정신의 DNA 그 자체가 된 거예요. 이제 이 질문은 23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바로 여러분에게 도착했습니다. 여러분은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인가요? 아니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만으로 온전한 존재인가요?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? 예? 잘 들어봤네요. 인천 아웃백님도 인사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예,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을 잘 설명해 주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형상과 진료의 하나의 실체로서의 결합, 즉 영어로는 이제 하일로모피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매 특허 같은 그런 이제 개념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복잡해서 그런지 따로 AI가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하지는 않고 결론적인 그런 인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, 즉 인간의 특징은 공동체적, 물론 이제 폴리스라는 말을 썼죠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정치적 인간 또는 사회적 인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공동체라는 말이 나쁘진 않다고 보여져요. 공동체적 인간. 영혼이 이성적인 특성, 즉 선악을 구별하고 진리를 판단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능력. 그것이 바로 영혼의 특성이고 그 영혼의 특성을 가진 인간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안에서 인간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진다. 즉 좋은 영혼, 유다이모니아라는 좋은 영혼의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죠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AI가 정리해준 내용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는 인간의 공동체성에 이제 관점을 두고 그것을 잘 반영해서 발전시킨 아퀴나스의 생각이 물론 이제 아퀴나스는 그 공동체성보다는 인간 영혼의 특성인 이성, 즉 선악을 구분해내고 진리를 파악해내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능력,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능력이 이 현실에서, 즉 현실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아퀴나스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, 완전해지는 것, 그것이 구원받은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, 목표점이 이제 달라졌다.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둔 거죠. 그렇게 이제 아퀴나스랑 비교를 해준 건데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고대 생각, 옛날 생각으로 이제 몰려가게 된 대표적인 이유가 칸트라는 사람의 역할이었다. 칸트라는 사람이 자유의 개념부터 바꾼 거죠. 자유라는 것이 선악과 진리를 파악해내서 그것을 선택해내는 능력,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자기가 선악과 진리를 규정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, 자율적인 인간. 즉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. 물론 이제 칸트의 인식론의 결과이긴 한데 칸트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안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인간을 스스로 선악을 규정하고 진리를 규정하고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존재, 자율적인 존재. 이름은 멋있긴 하지만 극단적인 개인주의인 거죠. 그래서 인간은 그런 개인, 스스로 선악을 만들고 또 진리를 규정하는 그런 개인이다 라는 개념이 현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말하자면 영향을 끼치고 난 후에 아리스토텔레스적 또는 아퀴나스적 그런 생각들이, 그런 인간관들이 이제 도전을 받게 되고 말하자면 사람들의 생각에서 이제 멀리 떠나진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.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현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칸트적인 생각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로
빠져들게 됐는지를 빨리 이해하고 옛날 사람들의 지혜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, 그런 지혜, 그런 것이 필요한 때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.